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일기장이 드디어 1981년이 되었네요.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일기입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방학 내내 점심밥과 저녁밥을 짓는 것이 산골소녀의 일가 중에 하나가 되었네요. 나무를 떼어 보리쌀을 삶고 밥을 하는데 자꾸만 고두밥이 되고 죽밥이 되어 가족한테 미안해하는 산골소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천사님도 방학을 했는지 악마의 마음만 들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고 개구쟁이 노릇만 한다는 겨울 방학으로 가보실까요? 1981년 1월 1일 목요일 눈. 제목 81년도의 첫날. 다시 되살아나도 80년도는 볼 수 없고 어제까지 80년도를 지냈다. 어젯밤 12시부터 81년이 되었다. 벌써 오늘은 하루 해가 지고 4시간만 있으면 정각 12시가 지난다. 우리는 설도 안 쉬지만 설 쉬는 분들은 떡국 한 그릇 먹고 한 살 많아진다. 내가 수수께끼 한 개를 만들었다. 먹으면 늙어지고 주름살 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다. 답은 떡국이다. 오늘은 눈이 20cm나 많이 왔다. 뉴스를 들으니까 한 질 정도 온다고 한다. 오늘 저녁밥은 내가 흰죽을 끓였다. 점심은 밥을 했다. 점심과 저녁을 내가 지었다. 1981년 시작을 축하해 주듯 새해 첫날 산속 마을에 하얀 손님이 많이 왔네요. 눈이 20cm나 왔는데 한 질까지 온다니 엄청 많이 올 건가 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밖에 나가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눈의 나라가 기억납니다. 떡국을 먹고 싶은 마음을 대신하여 답이 떡국이라는 수수께끼를 만들었네요. 먹으면 늙고 주름살 생기는 것, 갑자기 먹고 싶던 생각이 멈칫하네요. 1981년 1월 2일 금요일 맑음. 제목 눈. 자고 일어나니 눈이 무릎까지 왔다. 나도 처음에 모르고 밟았다가 쑥 빠졌다. 엄마는 아침밥 짓고 나는 마당을 쓸었다. 새벽에 활동을 하니까 몸이 아주 가벼워진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나니 어머니께서 보리쌀을 반대 볶아주셨다. 이 보리쌀은 꼭꼭 씹으면 소화가 되고 먹으면 여물어서 이가 아프다. 심심할 때 한 줌 집어서 오래오래 씹으면 맛도 달고 고소하다. 우린 심심하면 볶아두면서 먹는다. 떡은 해먹기 어렵고 이건 집에서 하니까 쉽다. 아버지께서 이것이 떡보다도 좋다고 하셨다. 오늘이 음력으로 정월 초하룻 날이다. 1981년 1월 3일 토요일 맑음. 제목 눈. 아직도 무릎까지 오는 눈이 하나도 녹지 않고 여전히 무릎까지 온다. 눈. 산천 끝까지 백설로 뒤덮여요. 백설로 뒤덮인 세상을 보면 엄마 말씀 생각나죠. 백설기 떡은 삼신할멈 떡이랬죠. 백설이라는 공주의 이름도 새하얗다고 백설로 지었나? 눈, 백설기. 백설기 떡도 안 해도 되죠.
1981년 1월 4일 일요일 맑음. 제목 겨울방학. 개구쟁이 꼬마 학생도 방학이 됐어요. 방학. 즐겁고 신나는 방학. 엄마 아빠 품에 조롱하는 방학. 천사님이 방학이 되었는지 악마의 마음만 들어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고 개구쟁이 노릇만 한다. 날랜 솜씨로 눈사람도 만들어 보자. 산타크로 할아버진가 하였더니 천사님의 실감이 난다. (1981년 1월 5일) 월요일 맑음. 제목 장에 가심. 아버지께서 장에 가셨다. 이 추운 눈구덕에 가지 않을 건데 지난번에 내가 장에 갔을 때 언니가 아버지께 할 말이 있다고 오실에서 갔다. 아침 10시 반 정도에 가셔서 저녁 때 오셨다. 건빵 2봉을 사가지고 오셨다. 진규 한 봉 먹고 한 봉은 내하고 영자와 나누어 먹었다. 하나가 26개씩 먹었다. 하나가 2개씩 진규를 주었다. 진규는 아버지께서 장에 가신 뒤에도 내가 밥을 하는데 누가 오면 아버지 오셨나 하고 내다본다. 아참, 오늘은 전교생 모집일이다. 10시까지 간다. 난 가려고 하니 아버지께서 못 가게 하셨다. 1981년 1월 6일 화요일 맑음. 제목 장난감. 아버지께서 나무로 장난감을 만드셨다. 왼쪽 그림같이 만드셨다. 왼쪽 오른쪽에 끝은 소나무 굵은 것으로 끼워서 해표 식용유의 뚜껑으로 끼워서 못을 박았다. 색은 빨간색이다. 중간의 것도 직사각형으로 된 육면체에 약병 뚜껑으로 끼웠다. 색은 흰색이다. 날개 복판에 약병 뚜껑으로 나침판이다 하면서 달았다. 흰색이다. 날개 밑에는 발통이 안티프라민 통을 열어서 가에 달고 뒷발통에 날개 밑에 조그만 약병 뚜껑으로 2개 달았다. 아버지께서 오후에 그것만 만드셨다. 굴리면 자르륵 하고 간다. 아주 멋지다. 진규는 밤에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빠졌다. 저녁에 엄마가 고등어국을 끓였다.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다. 아버지께서 나무와 빨간 해표 식용유 뚜껑과 하얀 약병 뚜껑, 안티프라민 통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 주셨네요.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한 남동생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아버지께서 정성을 다해 만드시고 우리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을 것 같네요. 남동생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밤에도 장난감에 정신이 빠져 가지고 논다고 하네요. 1981년 1월 7일 수요일 맑음. 제목 손. 아버지께서 엄지손가락하고 말씀하셔서 내가 엄지, 양지, 중지, 암지, 새끼라고 우겼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엄지손가락, 저손가락, 약손가락, 무명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엄지는 크다고 해서 엄지고 저손가락은 가리킨다고 저손가락, 약손가락은 약을 젓는다고 약손가락.
무명지 손가락은 필요 없는 손가락이라고 무명지이고 새끼는 작다고 새끼손가락이라고 하셨다. 내가 처음 했던 것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비교하니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오늘도 내가 점심과 저녁을 했다. 점심밥은 물을 많이 부어서 질었고 저녁에는 적게 부어서 꼬두밥이었다. 저녁에는 보리쌀을 삶아서 밥을 했다. 1981년 1월 8일 목요일 맑음. 제목 편지 2통 옴. 저녁 3시 20분에 아랫집 아저씨 동생이 오는데 편지를 가져왔다. 2통이었다. 난 편지가 오면 제일 기쁘다. 받고 깡충깡충 뛰었다. 한 통은 부산 이모 집에 언니가 보냈고 한 통은 서울 언니에게서 왔다. 부산은 주소를 몰라서 처음 했는데 답장이 왔다. 어느 것을 미리 읽을 줄을 몰라서 어리거리다가 부산 언니에게서 온 편지를 뜯어서 읽었다. 내용은 무난이고 자주 편지하자는 내용이었다. 받고 누군지 몰라 한참 생각했다고 씌어 있었다. 그리고 서울 언니에게서 온 것을 읽었다. 거기도 무난가 엄마 생신에 못 가서 미안하다는 것과 구정 때는 온다는 것이 내용이었다. 또 양장점에 자꾸 결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언니의 입장이라고 했다. 언니는 양장점에 다닌다. 편지 받으면 기쁘다고 기쁜 소식하는 편지 꼬지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1981년 1월 9일 금요일 맑음. 제목 소꿉놀이. 아침을 먹고 나니 날씨가 아주 따뜻했다. 그래서 돌이 좋고 납작한 것을 동그랗게 다듬어서 차렸다. 약병 뚜껑으로 차리고 약병도 단지라고 하고 나무 열매도 따서 밥을 짓고 눈을 약병 뚜껑에 담아서 매끄러운 데다가 문질러 놓아두었다가 녹거든 빼어서 떡도 만들고 고드름도 따서 하드라고 차렸다. 내가 엄마가 되고 동생 영자는 학생이고 진규는 갓난 아기이다. 아버지가 해놓은 나뭇가래에 올라가서 차를 타고 방은 가마니를 깔아 놓았다. 오늘도 점심 저녁을 지었다. 점심밥은 볶았고 저녁은 보리쌀 안쳐서 밥을 했다. 저녁은 알맞게 잘 되었고 볶음밥은 김치를 넣어 아주 맛있게 먹었다. 1981년 1월 10일 토요일 맑음. 제목 장보기. 아침을 먹고 나니 8시 25분이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이를 닦고 머리 빗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목도리 하고 편지 쓴 것 2통을 가지고 미라와 휴지와 돈을 가지고 갔다. 돈은 1,500원이다. 세수는 아침 먹기 전에 했다. 9시 50분에 나섰다. 시장에 도착한 게 11시 30분이었다. 막 뛰어왔다. 뒷집 인숙이와 뒷집 고모와 고모 아재와 갔다. 눈이 녹지 않고 얼음으로 되어 있어 몹시 미끄러웠다. 내려가다가 엉덩방아를 3번 찧었다. 가는 이유는 편지를 붙이고 삐라를 내고 동태 1,000원을 가지고 사고 편지 봉투 한 묶음을 사러 간다. 가서 동태는 3마리 1,000원이고 편지 봉투는 노란 것으로 150원이었다. 모두 사서 책보자기에 싸고 라면 2봉 200원을 주고 샀다. 편지를 붙이고 정아 집에 갔다. 정아가 강에 가서
미끄럼을 타자 해서 보자기를 정아가 저희 엄마에게 두고 갔다. 얼음이 한 10cm 정도 얼었다.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었다. 발을 디디지 못했다. 아주 재밌게 놀다가 경찰서로 가서 삐라를 냈다. 연필 한 자루를 받았다. 그리고 점심은 언니 집에서 먹고 3시쯤 되어 집으로 왔다. 금방 가니 진규가 과자 사왔나? 하고 물었다. 오후에는 날씨가 굉장히 차가웠다. 바람이 불어서 오는데 볼이 삐져나갈 것 같았다. 필년에 엄마가 무겁게 가지고 와서 내가 물미역을 4분의 3쯤은 계속 가지고 왔다. 엉덩방아를 3번이나 찌우며 눈으로 빙판길이 된 산길을 걸어 시장을 다녀왔네요. 볼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추웠나 봅니다. 삐라는 북한에서 뿌린 선전 선동 문구가 적힌 종이랍니다. 산속에 종종 떨어져 있는데 주워서 경찰서에 내면 연필 한 자루씩 받았답니다. 흰색 봉투보다 조금 더 저렴했던 갈색의 얇은 봉투가 생각납니다. 산골 소녀는 편지 쓰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답장을 받고 얼마나 좋았으면 깡충깡충 뛰었을까요? 동태 3마리를 들고 빙판길의 먼 산길을 걸어오기도 힘들 텐데 이웃집 아줌마의 무거운 짐을 들어다주는 착한 소녀였네요. 1981년 1월 11일 일요일 맑음. 제목 오늘의 하루. 10시쯤 되어서 아랫목에 있는 중학생 언니 전금숙이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께 엄마와 아버지를 저 집에 놀러 오시라고 하고는 갔다. 그 집 할아버지 제사가 어제 저녁이었다. 점심을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놀러 가셨다. 영자와 나는 점심을 후라이팬에 볶아서 먹고 갔다. 놀다 보니 이제 점심을 먹었다. 손국수였다. 다 들라주고 우리를 불러 부엌에서 한 그릇씩 담아주었다. 난 다 못 먹어서 덜어놓고 반 그릇만 먹었다. 그리고 동준이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놀다가 3시 30분 되어 집에 갔다. 가니 엄마는 벌써 와 있었다. 진규가 떡을 부수어서 찌꺼기만 그릇에 담아 있었다. 진규가 부시래기를 숟가락으로 영자 3숟가락, 내 2숟가락을 주고 1숟가락 남은 것을 진규가 먹었다. 엄마가 집안일 때문에 아주 늦게 가서 부엌에 가니 금숙이 엄마가 싸준 것이라고 했다. 1981년 1월 12일 월요일 맑음. 제목 책 빌러 읽음. 오전에 명숙이 집에 놀러 갔다. 명숙이가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무엇인가 보니 이솝 이야기와 걸리버의 여행기였다. 나에게 이순신 책을 내어주어 읽으라고 했다. 장수가 아주 작았다. 23쪽까지 있는데 한쪽은 글씨, 한쪽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읽어버렸다. 그 애가 안 읽고 놀아서 내 우리 집에서 좀 읽고 내일 갖다 줄게 하니 그래라 라고 했다. 그 중에 이솝 이야기 중에는 가장 재미있게 읽은 것은 없었다. 그래도 늑대와 개가 재미있었고 다음엔 마부와 아들과 당나귀였다. 그리고는 내가 다 아는 것들이었다. 걸리버의 여행기는 걸리버가 여행을 하는데 소인 나라에 갔다가 거인 나라에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영국에 와 자기 아내와 아들, 딸을 찾아 행복히 잘 살한 것이다. 이것도 글씨가 커서 금방 읽고 오늘 갖다 주었다. 오늘도 점심은 내가 볶았고 저녁은 밥을 끓이고 자지는 건 엄마가 했다. 1981년 1월 13일 화요일 맑음. 제목 먹고 싶은 마음. 뒷집에는 묵을 해서 먹고 앞집에는 떡을 해 먹는다고 자랑은 해도 주지는 않으니까 먹고 싶어 못 산다. 해 먹으면 자랑이라도 하지 말면 되지. 자랑을 하니 더 먹고 싶다. 지금도 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생각만 해도 침이 넘어간다. 우리도 해 먹을 것은 있어도 엄마가 아프니까 하지를 못한다. 우리도 묵을 해 먹을 메밀도 많고 해서 아버지께서 네, 거들어 줄 테니 일구고 건지고 뭘 좀 해라. 어머니께서 할 용기가 없어 못해 라고 하셨다. 무엇이라도 곧 먹고 싶다. 1981년 1월 14일 수요일 맑음. 제목 밥. 저녁밥을 지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꼬두밥이어서 밥을 푸려고 해도 겁에 질렸다. 그러나 부어서 가지고 들어갔다. 아버지께서 잡수시면서 밥이 씹히지를 않는다 하셨다. 영자는 씹으려고 해도 매끄러워서 이리저리 도망을 간다 라고 말했다. 진규는 잘 먹었다. 나도 사실 영자처럼 똑같았다. 어머니께서는 밖에 나가시더니 식은 밥을 볶았다. 좀 많았다. 아버지께선 반 그릇만 잡수시고 볶은 밥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엄마와 함께 먹었다. 다른 날은 그리 꼬들하지 않았는데 참 미안하게 되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늘 아침밥은 하셨네요. 다행히 방학이라서 산골 소녀가 점심밥과 저녁밥 짓는 일은 도울 수 있었네요. 추운 겨울 재래식 부엌에서 나무를 떼어 보리쌀을 삶아 밥을 하는데 매번 물 조절과 불 조절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았나 봅니다. 고두밥이나 죽밥이 되어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1981년 1월 15일 목요일 눈. 제목 하얀 거짓말떡. 잠이 깨어 일어났다. 모두 일어나서 떠들썩하고 모두 기분이 좀 좋아 보였다. 아버지께서 밖에 나가봐라 하셨다. 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나가니 눈이 40cm 정도 더 왔는 것 같았다. 부츠 신고도 무릎에서 10cm 더 올라왔다. 무진대는 이것보다 더 많았다. 길을 잘 못 쳤다. 내가 방금 나가서 엄마 많은데 하고 놀랐다. 밥 먹고 길 쓰려고 단도리를 싹 해서 나갔다. 빗자루로는 택도 안 되고 삽으로 대강하고 쓸었다. 조그만 처마와 옆집 통하는 우리 길과 변소 가는 데만 쳐도 1시간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생기고는 처음 많이 오는 눈이었다. 아침밥을 어머니께서 콩을 놓아 했다. 난 잡고기 섞인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 점심은 보리쌀을 삶아서 내가 끓을 때까지 하고 엄마가 다졌다. 저녁은 내가 다 했다. 저녁밥이 아주 잘 되었다. 오늘이 장날이지만 길이 막혀 다니질 못한다.
물론 차도 못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우린 점심도 다른 집과 달리 다 새로 해 먹는다. 다른 집은 아침에 많이 해놓고 점심은 식은 밥만 떠시게 해서 먹는다. 어떤 때에는 끓여 먹고 국수를 끓여 먹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해 겨울에 엄마는 막내 동생을 임신하고 낳을 딸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이 아프셨답니다. 엄마가 언제나 걱정이었는데 지금도 옆에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